반갑습니다. 저기 바른생각 자물쇠 고시반 여러분이 관심 있어서 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저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바른생각의 자물쇠 고시반은 여러분이 최대한 생활관리를 정확하게 하면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생활조교가 등원 하원까지 시간을 계속 체킹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안 온다면 계속 이제 카톡방에서 질문도 하고 여러분이 제때 나올 수 있도록 계속 좀 모니터링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습 조교는 2차 유해생들이 주로 여러분의 학습한 내용들을 우리 카톡방에 올리시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공부해야 됐는지 멘토링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플래너도 있고 생활관리도 하면서 여러 가지 학습과 관련되는 케어도 함께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얼마나 제대로 공부했는지 온라인으로 진도별 모의고사도 여러분이 보고 그 결과를 가지고 저랑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생활자물쇠, 저희 자물쇠 반에서 여러분이 하루에 12시간 이상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생활을 통제하는 장치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침에 8시에 아침 점호를 합니다. 실제로 강의실에 모여서 출석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녁 시간대까지는 공부 시간이, 학습 시간이 있어서 그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쉬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교시제로 운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여러분이 출석 점호를 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일부 자리에서 점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점호를 하고 실제 그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 10시까지가 필수고, 그 다음에 저희는 12시까지 공부를 하실 분은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0시에 여러분이 하원하셔서 다시 집에 가서 푹 쉬시고 다시 아침에 8시, 최소 8시까지, 그 전에 일찍 오는 분도 있어요. 6시 반쯤 와가지고 공부하는 분도 있는데 최소 8시에는 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여러분이 뭐 존다거나 이러시면은 우리가 다 그건 벌점을 매기게 될 거고, 그래서 그런 걸 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우선 출석하실 때 QR로 몇 시에 왔다 이걸 체크를 하시면은 저희 바른생각 앱에서 여러분이 몇 시에 등원했는지, 그 다음에 공부 시간이 얼마인지가 다 체킹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우리 자물쇠반 단톡방에 올리셔야 돼요. 우리 생활조교가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아침 8시에는 저희 강의실에서 실제로 출석을 부릅니다. 오프 출석을 부릅니다. 저도 한 번씩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출석했는지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입실할 때 아까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린 거예요. 여기 이제 스캔하면, 우리가 QR로 스캔하시면 그 스캔한 거 가지고 여러분이 입실 확인이 되고 단톡방에 이걸 올리시는 거예요. 이게 올린 실제 사진입니다. 그리고 8시에 이렇게 점호를 해서 출석 부르면 여러분이 8시에 왔다는 거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안 오면 이제 생활조교가 여러분한테 카톡방에 왜 안 왔는지 미리 이제, 근데 가능한 거예요. 안 오지 마셔야죠. 꼭 와서 여기 출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 기간 동안에 이제 낮 시간 동안 출석하신 뒤에는 여러분이 우선 핸드폰은 반납하셔야 돼요. 저희 핸드폰 보관함에다가 반납을 하시고, 핸드폰 갖고 있다 보면 자꾸 딴짓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반납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화장실 같은 거를 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부 시간 안에는 다시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 시간은 좀 우리 교시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부 시간은 꼭 지키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이 그냥 없다 이러면은 그거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수시로 순찰하게 될 거고, 그다음에 잠을 주무셔도 여기 중간에 그냥 졸음이 있어가지고 졸려서 뭐 잔다 이래도 벌점이 부과될 거예요. 자는 거는 쉬는 시간에서 주무셔야 돼. 그래서 그 쉬는 시간에 중간에 있으니까 그때 좀 약간 간단하게 짧게 자고 공부 시간에는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녁에는 해당 자리에 앉아 있는지 조교가 또 출석 체크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원래는 우리가 이제 오프에 저녁에도 강의실에서 따로 모여갖고 출석 체크를 했는데 뭐 자리에만 있어도 되는 거 아니냐는 의견이 많아서 지금은 해당 자리에 착석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출석 체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시까지는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공부는 나갈 때 또 QR 찍으시고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입출입할 때 QR을 찍으시면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이 몇 시간 공부를 했는지 이 우리 고시반에 있으셨는지가 다 집계가 돼요. 그리고 이제 퇴실하면서 또 마찬가지로 단톡방에 올리셔서 퇴실했다는 거를 생활조교가 볼 수 있도록 저도 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여러분이 잘 지키시면 하루에 10시간을 안정적으로 공부 시간으로 10시간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저희 이 플래너 자물쇠. 플래너 자물쇠는 뭐냐면 여러분이 하루 공부할 계획을 플래너에 적는 거예요. 저희가 플래너를 따로 제작해서 저희 자물쇠반에 오시면 플래너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학습 계획을 적으시는 건데 어떻게 하냐면은 이 플래너와 관련해서는 이 플래너를 이렇게 작성해 가지고 요걸 또 사진에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될 건 3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실행한 내용, 내일 실행할 거, 그다음 주요 학습 내용. 요거를 저녁마다 학습조교 단톡방, 카톡방에 여기는 이제 여러분하고 학습조교, 그다음 저도 들어가 있고 이 학원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들어가 있고 부모님한테도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공부했다 보여주고 싶으면 부모님까지 초대해서 함께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했다. 그러면 이제 카톡방에 그 마무리한 플래너 내용을 올리는데 올리는 내용은 뭐냐면 어제 그러니까 오늘 같으면 내일치를 미리 계획표에 넣어요. 요거를 찍어서 올리면 요 내용을 내가 어떻게 실행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했는지를 표시해 주는 거를 해가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잘 했다를 카톡방에 올리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일 할 거, 나는 내일 뭐 할지는 오늘 제일 잘한단 말이에요. 내일 하다 보면 계획이 틀어지고 오늘 계획한 것, 오늘 내일 뭘 할지 미리 정한 거를 다음날 하면 돼요. 다음날 무슨 일이 있는 거는 전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일 계획은 전날 짠다. 그래서 내일 뭘 할지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저녁에, 밤에 가기 전에. 그래서 이것도 카톡방에 찍어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2가지를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오늘 공부한 내용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주요 내용을.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를 그냥 뭐 눈으로 봤다고 머릿속에 가는 게 아닙니다. 직접 손으로 한번 적어보는 거. 가장 핵심이 오늘 본 것 중에 제일 핵심. 뭐 이건 따로 형식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여러분 나름의 방식으로 여기 학습 내용을 좀 적어주시면 이 부분을 우리 학습조교가 보고 여러분이 이런 부분은 어떻게 공부했고 여기서 어느 부분을 강조해야 되고 잘 까먹는 게 뭐고 이런 어드바이스를 다 해줄 거예요. 그래서 요 주요 학습 내용까지 사진 찍어서 올리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 학습조교가 피드백을 하고 저도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로 우리 플래너에 적어 놓으시는 걸 가지고 여러분이 오늘 공부할 계획, 내일 공부할 계획, 그 다음에 실행 결과, 그 다음에 주요 학습 내용, 요것들을 정리하게 될 거다. 요 생활 자물쇠, 플래너 자물쇠,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저희 그 자물쇠반에서 시간 자물쇠,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에 대해서는 우리 학습 플래너에 내일 무슨 공부를 할지를 미리 정해놓고 적어놓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침에 8시에 점호를 하고 저녁 점호하는 시간, 그거 이외에 여러분이 오전에 좀 더 일찍 오고 저녁에 점호 끝난 뒤에도 공부하시면은 학습 시간을 12시간까지도 확보할 수 있고요. 아주 많이 한 사람은 14시간도 공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학습 계획을 정확하게 해서 시간을 관리하는 요걸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학습 플래너를 여러분이 올리시면 먼저 오늘 내가 어제 계획한 거를 어떻게 실행했는지 여기다가 실행 여부를 적는 거예요. 어제 올린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내일 어떻게 공부할지를 적어 놓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내일 실제 됐을 때 여기 적은 거를 실행하면 가장 계획적으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실행한 거를 확인하고 내일 실행한 거를 다시 올리고 요거 하는 걸로 공부 계획이 딱 짜지고, 실행 못했으면 난 뭘 못했다. 요거를 좀 표시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자세하게 적어 놓는 것이 여러분이 실제로 실행했을 때 확인하기가 좋아요. 자기가 계획했던 거를 정확하게 하고 있다면 자기 실력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실력을 잘 모르고 그냥 대강 이렇게 써놓으면 실제 실행은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공부하는 주제에 대해서 내일 어느 정도 진도 나갈지는 예측이 돼야지
적절히 자기 실력을 판단하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래서 어제 계획 세웠던 거를 오늘 정확하게 하고 있다. 요거를 잘 이렇게 적어 주시는 게 좋고, 이 부분을 그냥 이 정도로 적어 놓으면 좀 효율성이 떨어지죠. 근데 자기 스타일이야. 근데 이렇게 적고도 나는 실행을 정확하게 한다. 여기 보면 실행을 다 정확하게 한 부분이 많잖아요. 여기 실행, 미실행이 있는데 실행을 정확하게 했으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옆에 또 이렇게 실행 여부 표시한 게 있고요. 집중도를 또 저희가 적게 돼 있어요. 집중도를 이렇게 적어 놓으면 몇 시간 공부했다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집중해서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중도를 표시해 보면은 많은 경우 어떻게 나오냐면 오전에 집중도가 좀 좋다가 점심 먹고 집중도가 떨어졌다가 그 다음 다시 좋아졌다가 이런 경우가 패턴이 제일 많고, 어떤 사람은 오전에 집중도가 떨어진 사람도 있는데 이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시험은 언제 보죠? 오전에 봅니다. 그럼 오전에 시험 볼 때 여러분이 컨디션이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컨디션이 좋도록 집중도가 높아지도록 이렇게 관리를 하셔야 되고, 주로 이제 오후에 좀 집중도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게 일정한 나의 루틴이면 집중도가 떨어질 때는 문제를 푼다거나 이렇게 집중도가 떨어져도 공부할 수 있는 상황, 그런 과목, 그런 내용, 그것들을 공부하고, 집중도 좋을 때는 머리 많이 써야 되는 거, 이런 걸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표시하면서 자기 스타일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요 집중도 표시를 잘 해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까 오전 좋았고 오후는 그냥 그랬고 저녁은 괜찮았다. 그럼 그거에 맞춰 갖고 공부 계획을 잘 짜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때 이제 집중도가 막 나빠졌다. 그러면 이제 슬럼프가 오기 시작하는 걸 수 있는 거야. 여기 집중도 표시하다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상담을 좀 요청하셔야죠. 내가 왜 이런가? 집중도가 떨어진 이유가 공부의 주제가 너무 내가 이해도가 낮아서인지, 아니면 여러분이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인지 고민이 있다든지, 그게 뭔지를 이제 저하고 좀 상담하면서 해결을 해놔야죠.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해야 돼? 집중도를 높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공부 시간에, 확보한 공부 시간에 집중도는 높게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고, 그걸 체킹을 할 거다. 근데 이 체킹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걸 잘 표시하시면서 하셔야 돼.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 공부 시간의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걸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보면 오전에는 좋았는데 전체적으로 좀 집중도가 별로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건 좋지 않고, 그래서 루틴은 오전 집중도 좋다가 오후 조금 떨어지다 다시 좋아지고 해서 집중도는 최대한 상위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물쇠 반에서 우리 또 이제 이 학습 플래너에 적어주는 게 이 공부한 내용을 적어보는 게, 실제로 적어놓은 내용이에요. 굉장히 꼼꼼히 적었죠? 이렇게 꼼꼼히 적어 놓다 보면 이 내용이 암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으로 이렇구나 이렇게 하는 거랑 이걸 꼼꼼히 적어서 외우는 거랑은 나중에 결과가 달라요. 그래서 뭐 이걸 꼭 이렇게 다 적으라는 건 아니고 자기 상황에 맞춰서 하되, 어떤 사람은 중요한 것만 적기도 하고, 이건 제일 열심히 잘 적은 사람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잘 적다 보면 암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 과정을 그대로 잘 했던 학생이 요번에 지난 1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요번에 봄 1차 회계사 1차 시험을 봤는데 400점대 가까이 380점대가 넘도록 점수가 나왔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2차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야. 굉장히 만족하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공부한 내용을 적어보는 게 복습도 되면서 암기도 된다. 그걸 우리는 학습 플래너에서 적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 적은 내용이 이제 이렇게 올라오면은 우리 학습 조교가 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했구나, 요거를 리뷰하고 판단해줘요. 그러면 어느 부분은 좀 잘했고, 좀 요런 부분 조심하고, 어느 부분은 꼭 외워야 되고, 이런 걸 하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학습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를 좀 조심해야 되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과정으로, 여기 보면 요 내용 가지고 여기 이제 학습 조교가 멘트를 해준 거예요. 코멘트를.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방식으로 좀 해라. 그러면 이런 부분이 이제 피드백이 되면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눈으로 그냥 쓱쓱쓱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플래너에 적어놓고 적은 거 가지고 피드백 받고, 이런 게 제일 생산성이 높은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게을러지면 안 돼요. 게을러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은 있는데 그냥 앉아서 쓱쓱쓱 보고 그냥 문제 풀고 이러다 보면 금방 까먹어. 그럼 뭘 해야 되냐? 자꾸 적어보고,
다른 방식으로 문제도 풀어보고 표시도 해보고 다르게 생각도 해보고 이런 걸 잘해야 머리에 단단하게 남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꼼꼼하게 적으셔서 우리 학습 조교한테 그때그때 피드백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학업 성취도 여러분이 공부한 거에 대한 그 실제 내재화된 실력이 훨씬 좋아질 수 있다. 이거 좀 말씀드리고 여기도 이제 그 예예요. 여러분이 한번 멈춰놓고 동영상 멈춰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꼼꼼하게 체킹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공부한 것들을 매일매일 단단하게 피드백 받으시면 당연히 실력은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올린 거 가지고 학습조교, 이게 올린 내용을 좀 확대한 거고요. 이게 학습조교가 답변한 걸 확대한 겁니다. 한번 멈춰 놓으시고 여러분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꼼꼼하게 적었던 사람들이 결과가 좋아. 자기 거를 잘 그날 정리를 잘하는 사람인 거예요. 요걸 그냥 게으르게 쓱쓱쓱 했다. 이거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야. 이렇게 예쁘게 쓰라는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글씨를 못 써도 상관은 없어. 근데 내가 오늘 공부했던 걸 한번 정리하는 거, 그런 태도는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강제한다. 요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이건 다른 사람 상황인데 이렇게 꼼꼼하게 적고 요거 좀 결과가 좋았던 사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습조교가 여러분의 플래너에 올려놓은 주요 내용들을 정리해서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온라인 진도별 모의고사, 저희 자물쇠반에서 운영되는 온라인 진도별 모의고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온라인으로 저희 자물쇠반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과목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어플로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오픈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자기가 공부한 범위 진도를 나가고 나서 내가 얼마나 적절히 공부했나 요걸 확인할 때 모의고사를 한번 봐보셔서 피드백을 받는, 그리고 이제 이걸 봤으면 제가 그 모의고사 점수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수를 보고 한 번 더 피드백을 여러분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온라인 진도별 모의고사도 여러분의 학습 성취도 어느 정도의 여러분 혼자 이제 동영상 보고 혼자 공부하다 보면 진도는 나갔는데 내가 어느 정도 공부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래서 모의고사도 여러분이 보시면 한 번 더 학습 피드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앱으로 보시면 그게 다 누적돼서 표시가 돼요. 언제 무슨 시험을 받고 몇 점이었는지 챕터별로 다 따로따로 모의고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기의 실력을 보다 적절하게 피드백할 수 있다.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겁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여러분이 앱으로 이 문제가 있죠? 문제를 놓고 여기 시간도 다 확인이 돼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그래서 이 문제를 얼마나 오래 풀었는지까지도 체킹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마킹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맞췄다도 중요하고 빨리 풀었다도 중요해요. 타임 어택이 심하기 때문에 둘 다 체킹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 시험 보고 나면 자기가 만든 점수가 이렇게 분포가 나와요. 그리고 내 점수가 어땠는지 상위와도 비교되고, 그다음에 각 모의고사별로 최고 점수 평균 뭐 이런 값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해당 문제에 대해서도 내가 정답을 맞췄는데 여기 응시자의 정답률이 얼마인지 이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딴 사람이 맞춘 건 나도 맞췄어야 되는데 딴 사람이 맞춘 걸 못 맞췄다. 이게 문제예요. 딴 사람이 틀린 걸 맞췄다? 뭐 이건 좋긴 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남들이 정답률이 되게 높은데 내가 틀리고 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채점표에 보시면 맞췄고 맞춘 거에 나는 몇 시간이 들어갔고 시간이 넘었다. 시간 안에 풀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표시됩니다. 그리고 남들의 정답률이 얼만데 여기는 73% 정답률에 내가 틀렸다. 그럼 나는 요 공부 부분에 좀 문제가 있는 거지. 남들 다 맞췄는데 난 틀렸으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온라인 모의고사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모의고사 부분의 내용을 갖고 자기의 실력을 온전히 피드백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여러 가지 학습 프로그램들을 여러분이 적절하게 시간 관리도 하고 생활 관리도 학습 관리도 하고 나서 주기적으로 저와 학습 상담을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 결과를 가지고, 그다음에 슬럼프가 왔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를 좀 더 해서 최대한 공부의 생산성이 높아지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조금 흐트러지려면 제가 방향은 좀 잡아줄 거다. 제가 잔소리를 하더라도 너무 좀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다 여러분이 빨리 붙기를 바라는 마음이니까 좋은 뜻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서 공부하시면은 아마 가장 생산적인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이제 고시반은 뭐 책상부터 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독서실 책상 아니고요. 이게 지금 이제 대치동에 그 시대인지에서 사용하는 책상입니다. 대치동에 사용하는 같은 스타일의 책상이고 의자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실제로 일반 독서실 책상보다 훨씬 좋은 의자로 돼서 허리가 아프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백색 소음기가 들어가 있어서 공부에 좀 더 집중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학습하는데 최적의 환경, 공부 공간도 최적으로 만들어 놨고, 시간 관리도 최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다음 학습 자체의 관리도 여러분이 다른 생각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이 과정에 여러분이 잘 들어오셔서 공부에만 집중하면 빠르게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도 패스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 함께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시간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